확인을 눌러줍니다. 각각의 단어들이 얼마나 자주 사용되었었는지를 쭉 정렬해서 볼 수 있는 표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잔망입니다. 오늘은 원서에서 자주 쓰는 영단어, 그 영단어들이 얼마나 많이 사용되었는지에 대한 사용 횟수 분석을 해보는 그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근본글 같은 경우는 제 지인 중 한 분이 영화 대본에서 각 영단어가 얼마나 자주 사용되는지를 뽑아보고 그 단어 위주로 영어 공부를 해보고 싶다라는 요청이 있어서 이에 대한 방법을 찾던 중에 정리하게 됐습니다. 사실 영화 대본을 쓰면 더 좋을 것 같긴 한데요. 영화 대본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저작권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공식적인 글에서는 다루지 않을 예정입니다. 하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편집하는 방법은 동일한 방법을 취하면 될 것이기 때문에요. 이 영상의 내용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원서로 되어 있는 무료 책을 찾을 예정입니다. 이 원서로 되어 있는 무료 책은 구텐베르크 프로젝트 사이트에서 다운로드 받도록 하겠습니다. 구글에서 한글로 치셔도 됩니다. 구텐베르크 프로젝트. 이 구텐베르크 org라는 사이트로 바로 접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책의 경우에 저작권이 저자 사후 50년간을 저작권 보호 기간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자 사후 50년이 지난 책들에 대해서는 저작권 보호 기간을 초과하기 때문에 저작권이 없습니다. 인류의 자료를 모아서 전자정보로 저장하고 배포하자라는 선한 의도를 가지고 만들어진 사이트가 바로 이 구텐베르크 프로젝트고요. 그래서 이 구텐베르크 프로젝트에서 제공하는 책들은 무료로 다운로드 받아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서치 앤 브라우저에 가서 보면 가장 자주 다운받는 책에 대한 내용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어제 기준으로 탑 100 이북에 대한 리스트가 뜨고요. 첫 번째 책을 한번 골라보도록 할게요. 이 책이 오만과 편견이라는 책입니다. 워낙 유명한 작품이고 이 저자가 이미 1817년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이미 저작권이 완료된 책이기 때문에 이 책은 다운로드 받아서 사용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요 위에 있는 포맷 중에 보시면은 요 EPUB 형식이나 킨들로 볼 수 있는 형식도 제공이 되지만 요 아래 보면 텍스트 파일로도 제공이 됩니다. 저희는 분석하기 편하게 텍스트 파일로 다운을 받아서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 다운로드에 있는 것을 클릭을 하면은 웹 브라우저에서 바로 이 텍스트 화면을 띄워주거든요. 요러지 말고 다시 백으로 가서 마우스 우클릭을 하고 다른 이름으로 링크 저장을 하면 내가 정한 이름으로 텍스트 파일 형태로 저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저장되어 있다라고 보고요. 엑셀에서 이 원서 전체에서 사용된 텍스트들을 단어별로 쪼개보는 그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빈 엑셀을 하나를 열고 데이터에 데이터 가져오기 및 변환에 있는 텍스트 CSV에서 이 값을 선택을 합니다. 책을 다운받았던 폴더에서 파일을 선택을 하고 가져오기를 선택합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파워 쿼리를 다룰 수 있는 이 창이 뜨는데요. 여기서 데이터 변환 이쪽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쿼리 편집기 화면에 tek스트 파일들이 전부 다 매 줄을 한 줄씩 해서 이 내용들이 전체 내용들이 쭉 들어가 있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이제 우리는 빈칸을 경계로 해서 하나하나 이렇게 잘라주면 될 겁니다. 쪼개주면 될 거고 특수문자들을 제거를 해줄 거예요. 그 전에 이와 같이 대괄호나 괄호 같은 걸로 이렇게 감싸져 있는 값들이 있을 경우에는 한 칸 띄워쓰기를 해서 별도의 단어인 것처럼 인식을 하게끔 쪼개는 작업도 해줘야 되고요. 비어있는 줄을 제거하고 대소문자를 전부 다 소문자로 먼저 바꿔가지고 통일화시키는 작업, 그와 같은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괄호를 빈칸으로 한 번씩 대체를 할 거예요. 특별히 방법을 잘 못 찾겠더라고요. 그래서 이 행을 선택을 한 상태에서 변환에 값 바꾸기, 여기로 와서 대괄호를 스페이스 한 칸 띄운 것으로 확인, 다시 한 번 더 값 바꾸기, 대괄호 닫는 것을 한 칸 띄우는 것으로 해서 바꾸기, 다시 값 바꾸기 가서 괄호 열고를 한 칸 띄우는 것으로 바꾸기 확인, 다시 값 바꾸기 해서 괄호 닫는 것을 한 칸 띄우는 것으로 바꾸기 확인. 이렇게 해주면 일단 괄호로 되어 있는 값들은 한 칸씩 띄우는 값으로 이렇게 바뀔 것입니다. 여기 있는 값들을 전부 다 한 칸 띄워진 값 기준으로 모두 쪼개는 작업을 할 거예요. 이 칼럼을 선택을 한 상태에서 열분할을 한 다음에 구분 기호 기준 이렇게 해주고요. 구분 기호는 공백, 한 칸 띄워진 칸으로 다 나눠지는 것으로 하고 따옴표는 없음으로 하겠습니다. 따옴표로 감싸져 있는 문장도 저희는 단어 단위로 다 쪼갤 것이기 때문이거든요. 확인을 선택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와 같이 단어 단위로 이런 식으로 쭉 쪼개서 이와 같은 여러 칼럼으로 만들어지고 넣을 값이 굉장히 많은 이와 같은 형태로 단어 하나하나로 쪼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값들을 우리는 하나의 열에 쭉
아래로 나열하면서 보고 싶기 때문에 여기서는 컨트롤 A를 눌러서 전체 칼럼을 선택을 한 다음에 열 피벗 해제를 클릭을 해줍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특성이라는 이름으로 칼럼 이름과 그 다음에 값을 이런 식으로 쭉 집어넣는 이 작업을 자동으로 해주고요. 이렇게 되고 나면 이제 특성 값은 필요 없으니까 특성 값 클릭한 다음에 마우스 클릭 제거를 해주겠습니다. 여기에 단어 이외에도 특수문자들이 많이 들어간 것을 볼 수 있고 숫자도 많이 들어간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영어 단어만 볼 것이기 때문에 0단어에 해당하는 값들만 거두도록 하겠습니다. 파워쿼리에서 사용하는 문법들이 DAX라는 문법이기 때문에 DAX를 하고 난 다음에 텍스트 셀렉트라는 함수를 이번엔 제가 사용을 할 겁니다. 이 내용을 검색을 해서 찾아보면은 여기 텍스트 셀렉트에 있는 펑션을 선택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이제 사용법이 자세히 나오는데요. 요 text.select로 해서 요 안에 들어가는 값을 A부터 Z까지만 해주면 요게 소문자만 들어가게끔 한다라는 건데 여기에 콤마로도 연결을 해도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걸 그대로 사용을 할 거니까 요거 복사를 하고요. 파워쿼리 편집기로 온 다음에 이번에는 열 추가를 해주겠습니다. 열 추가에 사용자 지정 열로 해주고요. 그러면 여기에 문법을 넣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요 사용자 지정이 아니라 요 이름은 특수문자 제거란 이름으로 만들어 놓겠습니다. 요 지정 수식에 방금 복사해봤던 수식 붙여놓고요. 여기 다운표에서 이렇게 예시로 들어가 있던 이 부분에는 우리가 값을 쓸 거기 때문에 이 값 더블 클릭해주면 이 값에 대한 값이 여기로 들어오고요. 요 A부터 Z까지 이렇게 들어가는 데다가 그 다음에 우리는 대문자도 할 것이기 때문에 여기 대문자 A 그리고 점 2개 다시 다운표에서 대문자 Z 이렇게까지 한 다음에 확인을 눌러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콤마와 같은 이런 특수 문자들이 다 제거가 된 것을 볼 수 있거든요. 쭉 내려서 보면은 이전 왼쪽에 있었던 이 세미콜론이라든지 그다음 숫자라든지 콤마라든지 이런 값들이 다 제거가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있는 대문자를 일단 다 소문자로 한번 바꿔볼게요. 물론 요 사람 이름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대문자를 꼭 써야 되는 케이스도 있기는 하지만요. 얼마나 그 같은 단어가 자주 쓰였는지에 대해서 일단 보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여긴 모두 소문자로 통일을 시켜주는 것으로 작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사용자 지정열 선택을 하고요. 최종 정리라는 이름으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열 이름 최종 정리 그리고 여기서 사용할 값은요. 이번에도 텍스트 함수를 쓰는데 텍스트 함수 중에 roar라는 함수를 쓸 겁니다. roar, text.roar. 이 대소문자도 사실은 구분하기 때문에 이 값을 꼭 잘 보고 선택을 해줘야 됩니다. text.roar라는 이 함수를 사용을 할 건데 여기에 들어가는 값은 특수문자 제거라고 되어 있는 이 값, 이 값을 이 값에다가 집어넣으면 이 최종 정리에다가는 모두 소문자로 변경된 값이 들어올 거예요. 확인해 볼게요. 자, 그러면 여기 대문자가 모두 소문자로 바뀐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첫 번째 열과 두 번째 열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선택을 하여 두 열을 다 선택을 한 다음에 마우스 클릭 열 제거를 선택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최종 정리라는 이름으로 0단어들이 쭉 정렬이 된 것을 볼 수 있고요. 이제 거슬리는 부분은 여기에 있는 중간중간에 있는 빈칸들입니다. 빈칸을 제거하기 위해서 최종 정리 우측에 있는 요 콤보 박스 아래로 내린 다음에 비어 있음으로 되어 있는 이 칸, 요거 체크 해제 확인. 우리가 다운로드 받았던 이 텍스트 파일에서 어떤 단어들이 어떻게 나열됐는지를 단어별로 쪼개서 이렇게 하나의 표로 만드는 작업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럼 여기 홈에 있는 닫기 및 로드를 선택을 하면 이와 같이 방금 만들었던 정보들이 다 만들어진 것을 볼 수 있고요. 여기서 각각의 단어가 얼마나 자주 사용되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표 안에 커서를 둔 상태에서 삽입에 피벗 테이블로 옵니다. 이 범위 그대로 선택을 해서 새 워크시트에 만들어 보도록 하고요. 여기 최종 정리에 대한 값을 행에다가도 넣고 최종 정리에 대한 내용을 값에다가도 넣겠습니다. 그러면 각각의 단어들에 대해서 몇 번 사용되었다라는 내용이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되고요. 가장 자주 사용되는 단어부터 내림차순으로 정리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요. 이 왼쪽 위에 있는 이 콤보 박스 선택을 하고 기타 정렬 옵션에 내림차순 기준으로 해서 최종 정리가 아니라 최종 정리 개수로 이렇게 선택을 한 다음에 확인을 눌러줍니다. 그럼 이와 같은 형태로 얼마나 많은 각각의 단어들이 얼마나 자주 사용되었었는지를 쭉 정렬해서 볼 수 있는 표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제가 이번 영상을 준비하면서 자료들을 좀 찾아보다 보니까 역시 제가 많은 것을 배우고 있는 옥바두님 사이트에서는 한글 텍스트 마이닝에 대한 내용으로 제가 한 것보다 또 어떻게 보면 한 차원 더 수준 높은 내용들을 잘 다뤄놨더라고요. 그래서 이 내용은 구글에서 엑셀 텍스트 마이닝으로 검색을 하면 이 값들을 바로 찾아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값을 찾아보시면은
여기서 다루고 있는 글은 제가 다룬 것과는 약간 다르게 웹에서 검색한 뉴스 정보들을 끌고 간 다음에 뉴스 정보에서 텍스트 마이닝을 통해서 어떤 단어가 가장 많이 사용되었는지를 이렇게 나래비를 또 세워보고 그것으로 이렇게 워드 크라우드까지 이렇게 만들어보는 이런 작업까지 해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요. 이런 내용도 한번 참고를 해서 한번 추가로 공부를 해보시면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예, 오늘은 이렇게 영문으로 되어 있는 책에서 어떤 단어가 자주 쓰이는지 단어 빈도수를 파워 쿼리를 통해서 뽑아보는 내용을 준비해 봤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들은요, 앞으로도 텍스트 분석을 한다든지 그런 작업을 할 때 여러 방면으로 응용되어서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요, 여러 방법으로 고민을 해보고 다양한 툴을 통해서 사용해보는 것을 익혀보는 과정도 꽤 의미 있는 작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생각보다 많은 부분들의 내용이 고도의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않고도 파워 쿼리를 통해서도 기본적으로 활용이 가능하다는 점, 이런 내용을 알아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준비한 것은 여기까지입니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